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입니다. 지금 여당에서 강력히 밀고 있죠. 그리고 좀 뭐 본회의 바로 통과시킬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어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속도전에 뿔이 난 TK. 그러니까 가덕도 신공항이 이거 부산이잖아요. 그러면 부산, 경남, 창원, 뭐 울산, 뭐 이 지역들 이른바 PK입니다. 그러자 과거에 PK와 이 동남권 신공항을 놓고 굉장히 경쟁 관계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TK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이러면서 반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당이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더 내용 보겠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등등등 그리고 이 TK 지역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어제 회견을 했어요. TK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해 주세요. 지금 PK를 위해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쪽죠. 우리 지역에 특별법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나옵니다. 지역마다 신공항 추진. 그럼 다 특별법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자, 그럼요. 먼저 어제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510만 대구 경북 시도민은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단독 처리와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보류 결정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 이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결정은 납득할 만한 이유도 합당한 근거도 없이 그동안 민주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5개 시도 간의 합의를 완전히 뒤엎는 정치적 폭거로밖에 볼 수 없다. 영남권을 해묵은 갈등으로 재차 몰아넣는 몰염치한 행위임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 자, 김병민 교수. 네. 이렇게 되면 뭐 공항과 관련해서 여기저기서 다 특별법 만들어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덕도 해주는데 왜 우리는 못 해줍니까? 뭐 이런 거예요. 우리는 뭐 선거가 없어서 안 해줍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설명이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네. 지지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국민의힘 내에서 네. 이번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사실 가덕도 문제가 큰 이슈가 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특별법까지 제정하면서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고 또 예. 국민의힘에서는 부산시에 몸을 담고 있는 많은 정치인들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등 모든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예. 다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지금 법안 통과 과정에서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이 형평성 문제나 그리고 이 법안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다른 지역에 있는 일부 국회의원, 단체장들이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건 매우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 법안에 대한 대표 발의자가 누구냐면 당시 이 법이 추진될 당시에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이던 한정혜 의원이 대표 발의자가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서 밀어붙이겠다는 행위를 보여주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얼마 전 뉴스를 보면 김태년 원내대표의 한숨이라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이크에 조용히 김태년 원내대표가 했던 얘기들이 고스란히 드러났는데 이거 부산에 한번 또 가야겠네. 왜냐하면 이 법안이 일사처리로 통과돼야 되는데 소위에 들어가니까 내용이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조금 내용도 좀 바뀌는 분위기였어요. 각자 그때 이해관계에 당시가. 따라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언론에 대놓고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한탄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나서 표를 얻기 위한 특히 집권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석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지만 그게 현실적인 문제에 벽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 국민의힘에 있는 여러 정치인들도 이게 4월 보궐선거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지나면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뭔가 원칙적인 목소리들을 내야겠다라고 하는 상황들이 도처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건데 예. 과연 국회에서 갈등을 조절하는 게 정치권의 기본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선거에만 매몰돼 있었던 것은 아닌지 스스로 한번 대화가 필요한 지점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뜨거운 감자입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굳이 그렇게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날 지도부가 부산에 가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찬성 의지를 같이 함께 밝혔고 예. 다만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하나만 얽어놓은 것이 아니라 2030년 부산의 경제를 엑스포와 함께 한껏 대한민국의 중심축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덕도 신공항, 해저터널 그리고 항만도시로서의 기능들을 다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이고요. 이것은 비단 부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년에 있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TK 지역을 비롯한 대한민국 전체에서의 국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니만큼 여기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뭔가 큰 이견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병민 교수께서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자세히 하셨어요. 그만큼 제가 좀 보기에는 그만큼 국민의힘도 고민이 좀 깊다. 그런 과정에 국민의힘 소속 TK 단체장과 의원들이 또 이렇게 반발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우리도 특별법 해주세요라고요. 지금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기사가 좀 더 있습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본회의 통과 좀 날짜를 좀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진행이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내용이 있는데 먼저 여기 좀 봐주세요. 작은 제목으로요. 굵은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국회 국토위원회 소위원회 그리고 전체 회의의 회의록을 들여다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록 중에서는 일부의 언론에 이미 공개된 것도 있고요. 아니면 이른바 언론 카메라가 없는 상태에서 의원들이 정말 속내를 얘기한 대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 기사에 소개되어 있는 겁니다. 제목 보겠습니다. 동네 하천 정비도 이렇게는 안 한다. 가덕도 신공항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당 의원도 가덕도 특별법 졸속에 탄식을 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예비 타당성 이거 되게 이제 국책 사업의 중요한 조건이잖아요. 근데 예타 건너뛰고 설계 전 조기 착공 여야 없이 기가 막힌 법 처음 본다. 소위원회에서 특례 조항 삭제 공감대 불고 여당 지도부 압박에 결국 원안 통과. 여기 특례 조항은요. 특례 조항이라는 건요. 예타를 면제시켜준다 등등등 뭔가를 건너뛰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제동에 걸렸었어요. 그런데 다시 여당 지도부가 강력히 뭔가 얘기를 하면서 이게 결국에 원안 통과가 된 거거든요. 지금 소위 상임위 통과 과정까지 얘기합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어떤 말이 나왔는지 이겁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법안은 처음 본다. 아무리 급해도 이런 졸속법을 이건 국회 위신의 문제다. 막상 이 법안을 다룬 국회의원들이요. 언론 카메라가 없는 이런 회의장에서는요. 서로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참 내가 법안 처리 담당하지만 기가 막힙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상임위는 거쳐갔잖아요, 지금 이게.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당 가덕도 특별법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 이 얘기는요, 정부 부처에서 나온 겁니다. 정부, 국토부, 법무부, 기재부 등등등 이거 뭔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검증 받아야 됩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부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관련 입장. 대안 검토 거쳐 입지 정하고 그 후에는 특별법 제정하는 게 맞다. 이게 국토부가 이런 의견 냈다는 거고요. 기재부는요. 이거 예비 타당성 조사해야 되는데요. 법무부 위헌은 아니지만 적법 절차 평등 원칙 위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반응이 나왔답니다. 자, 요거 최영호 고문님하고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는 지금 이 상황, 지금 기사 두 가지하고 표까지 소개해드렸거든요. 이 상황에 대한 의견을 좀 주세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에 써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요 앞선 기사, 한국일보 기사 다시 좀 보겠습니다. 두 분이 요 기사를 보면서 곰곰이 계속 생각하시던데요. 여기 보시면 그렇습니다. 법안은 지금 상임위를 거쳐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회의로 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태로는 통과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여당에서 강력히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막상 이 법안을 심사했던 이 상임위, 소위
이런 소위원회 국회의원들은요. 이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속내가 회의록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자, 먼저 최양호 고문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전체적인 선거 공학적인 부분을 빼놓고 설명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선거는 한 번으로 이제 끝날 수가 있겠지만 이 부분들은 공항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것은 100년간은 공항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전체적으로 제 표현은 이륙은 할 수 있지만 예. 안전 착륙은 안 될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이제 화제화시키고 선거에서 어떤 정치공학적으로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에 안전적으로 착륙을 해서 이게 지속적인 사업이 가능한 이 지역의 공항으로 갈 수 있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를 안 하는 부분. 그래서 사실 드릴 말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런 지역적 사업에 대해서 어떤 소신과 정치적인 국가관을 갖고서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자기 지역에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선거 공학적으로 쓴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드릴 말이 없고요. 이 여야가 지금 이해관계가 맞아져서 이륙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앞 정권에서 얘기했던 김해공항에 대한 부지 선정 이런 것도 예. 지금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고 여러 가지 지금 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거기다가 특별법으로 밥을 안 치려고 그러면 쌀부터 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륙할 수 있으나 착륙은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보이셨습니까? 예, 우리 최양호 고문님께서 선거 공학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선거 공학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오랜 고민의 결과입니다. 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 대선 때부터 제기된 문제죠. 지금 현재 있는 김해공항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선 안전성의 문제. 예. 그래서 그 조종사들의 기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숙련된 조종사를 배치하는데도 어렵다는 겁니다. 왜? 활주로 길이가 짧고 그 앞에 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대규모 그 충돌 사고도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안전성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인천국제공항과 함께 관문공항이 또 하나쯤 있어야 되는데 그 동남권 신공항이죠. 예.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이것이 공약이 됐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실 때 또 대구 경북 지역의 공항을 또 약속을 하셨어요. 예. 그것 때문에 이게 18년 동안 입지가 결정이 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선거 공학이 작용했다면 이번 4.7 보궐선거를 향한 공학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 때마다 그것을 뒤엎었던 지역 이기주의 공약이 문제였던 거예요. 이제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18년간 논쟁을 해온 문제입니다. 예. 정상적인 절차라면 입지나 사업비 등의 큰 밑그림을 그리는 이 사전 그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있어야 예.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예비 타당성 이것은 경제성이나 균형 발전에 예. 관한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 설계, 실시 설계를 통해서 가는 것인데 예. 이런 것들을 패키지로 면제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조항이 된 거잖아요. 그게 특별법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은 당연히 부처벌로 걱정이 있죠. 나중에 만약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부 부처는 당연히 걱정이 있는 것이죠. 기왕에 18년 동안 해결하는 대한민국 미래를 향한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시작을 해야 되고 2030년 부산 월드 엑스포에 대비해서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공무원들이나 정부 부처의 법적에 대한 예. 걱정이 덜 얼어지도록 국회가 이런 것들을 포함한 조치들을 해서 이것이 또 지지부진하지 않고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되고 예. 안전 착륙이 될 수 있도록 이 문제가 추진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국회가 책임지고 이 정권이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앞선 기사 이제 한국일보 기사거든요. 그러면 그 이 법안을 심사를 했던 국회의원들은 소위원회에서 왜 이렇게 한탄을 한 겁니까, 그럼? 그래서 이제 소위원들 입장으로 보면 예. 이제 그런 문제들을 저도 이제 국토위원을
4년 했고 소위원도 저도 해봤거든요. 당연히 이 문제만 본질만 법적으로 놓고 보면 이런저런 걱정들을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기왕에 국회가 알고 있는 문제고 공무원들이 걱정하고 복지부동할 수 있는 문제니까 예. 이 부분까지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판넬에 숟가락만 얹지 말고 밥상을 함께 차려야 한다라고 썼는데 예. 국민의힘이 기왕에 함께 통과를 시킨 거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왕에 국민의힘도 표 때문에 함께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확실하게 함께 우리 표 좀 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라고 숟가락만 얹어 놓으려고 하지 말고 밥상을 함께 차려야 된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줘야 선거가 끝나고 이게 확정이 되더라도 왔다 갔다 안 하고 빠른 속도로 추진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취지에서 저는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뭐 어차피 동의했으니까 같이 밥상 차립시다 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밥상을 차리려고 보니까 옆에 TK가 자꾸 보이는 겁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기사들 나오는 방향들 보면은요. 조대진 변호사. 네. 꽤 오랜 기간 논란이 됐던 사안입니다. 이제 뭔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간 것 같은데 역시 또 뒤에 이런 모습이 있었다고 또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일단 뭐 선거 공학에 의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오는 건 뭐 사실이고요. 뭐 정책으로 뭐 선거에서 뭐 선택받는 것은 뭐 정치권의 뭐 당연한 뭐 선택이니까 예. 그런 주장들이 나오는 건 당연한데 어쨌든 저는 좀 아쉬운 게 뭐 개인적으로는 뭐 가덕도의 신공항이 들어서는 게 뭐 타당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여당 측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이제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좀 너무 서두른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괜한 옳은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괜히 잡음을 일으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그래서 듭니다. 특히 선거 전에 이걸 꼭 통과시키려고 저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꾸 질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뭐 예타 면제 관련된 부분 예. 봤을 때 굳이 진짜로 필요한 부분이라면 예타 면제를 하지 않고 예비 타당성 검사를 조사를 충분히 거쳐서 다른 조사하고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예타 면제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밀어붙인다는 것 때문에 예. 오히려 특혜를 주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갖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기사, 이 주제와 관련 첫 번째 기사에서 소개드렸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도 그럼 공항특별법 해주세요. 이 목소리가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